이 시간에는 표리경 상통, 그 다음에 교상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경락상통을 설명하는 데는 여러 관점이 있어요. 저는 그 모든 걸 다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대응 이론은 시소 이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응 요법은 시소 요법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시소 요법이라는 게 뭐냐면 문제가 있는 쪽으로 시소가 기울었다고 보고 경락상통으로 대응하는 경락에 가서 치료점을 찾아서 치료하자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공부한 여러 친구학에서 이런 류의 처방들이 많이 나와요. 원리를 모르니까 외워서 썼을 거예요. 그럼 표리경 상통, 예를 들어 수태음폐와 수양명 대장은 세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상통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수태음이라고 할 때 태음과 수양명이라고 할 때 양명은 삼음삼양으로 표현되는 음양 상통이에요. 음과 양을 이렇게 대별한 거예요. 그런 대응이 하나 있고, 수태음과 수양명은 경락으로 볼 때 접경이에요. 특별히 수양명과 수태음이 왜 중요한 표리경이 되느냐면 몸 안에서 속락 관계로 통하고 몸 밖에서는 편력이라는 낙혈과 열혈이라는 낙혈을 통해서 또 두 번 경락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경락이 접경으로 상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대응 관계예요. 세 번째, 수태음폐라고 하는 장과 수양명 대장이라고 하는 부가 서로 대응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수태음과 수양명은 음양으로도 상통이고 경락으로도 상통이고 장부로도 상통하는 대응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태음폐의 여러 문제들을 콧물이 나온다든지 감기가 있다든지 등등의 증상들을 수양명에 있는 연골, 대백, 합국 이런 혈들을 통해서 치료하는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표리경 상통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교상합은 뭐냐면 삼음삼양이란 얘기를 했어요. 이 삼음삼양과 12경을 연결하면 6경이 나와요. 같은 이름을 가진 경락이 두 개씩 나오니까 12경이 6경이 되는 거예요. 수소양, 족소양, 수양명, 족양명 이런 식으로. 그런데 교상합은 뭐냐면 아까 수태음과 수양명이 상통한다 그랬어요. 표리로. 이때 수태음이라고 할 때 태음, 수양명이라고 할 때 양명, 이게 서로 상통하듯이 수태음이라고 할 때 태음과
족양명이라고 할 때 양명도 상통한다고 보는 거예요. 수양명이라고 할 때 양명과 수태음이라고 할 때 태음이 상통이듯이 수양명이라고 할 때 양명과 족태음이라고 할 때 태음도 상통한다고 보는 게 교상합이에요. 그러면 같은 태음 양명이 통하더라도 손에 있는 수태음과 손에 있는 수양명은 상합 이렇게 말을 하고, 손에 있는 수태음과 발에 있는 족양명, 손에 있는 수양명과 발에 있는 족태음이 상통하는 것은 교상합이라 그래요. 이 교상합은 김호경 선생이 동양의학혁명이라는 주제로 엄청나게 많은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의 핵심 이론이 이 교상합이에요. 그래서 수태음 폐의 문제가 있을 때 족양명에 침몰나서 치료하는 처방들이 더러더러 나와요. 예를 들면 눈 하나도 오장으로 대응을 시키면 여기 흰자, 눈 흰자는 폐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눈 흰자에 핏발이 서면 처방이 위정격으로 나와 있어요. 이 처방 구성의 원리를 모르면 외워서 쓰다가 잊어버리게 되죠. 그게 폐의 영역에 속하는 눈 흰자에 핏발이 섰다. 이걸 폐의 실증으로 보고 폐와 태음 양명으로 상통하는 족양명에서 침몰나 고친 거예요. 쉬운 말로 수태음 폐와 족양명 사이에 놓여있는 시소가 수태음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수양명 대장과 족태음 비가 양명 태음으로 상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설사는 족태음 비의 문제로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처방은 수양명 대장 전격으로 나와요. 이거를 설명해주는 이론이 교상합이에요. 족태음 비와 수양명 사이에 놓여있는 시소가 족태음 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족태음 쪽에 열이 많으면 변비가 돼요. 족태음 쪽에 한이 많으면 설사가 돼요. 이런 변증을 몰라도 족태음 비의 문제로 보여지면 교상합 관계인 수양명 대장에서 치료점을 찾아요. 그게 대장 전격이라는 처방이잖아요. 이러한 우리가 그동안 봤던 친구 서적에서 처방 구성 원리를 모르고 그저 외워서 썼던 많은 처방들 속에 이런 경락상통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